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상큼한 석류, 효능과 부작용이라는 글입니다. 아, 석류요. 네, 석류. 마트 가면 흔히 보이고 또 음료로도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주스용 캐로도 많이들 드시죠? 그렇죠. 이 자료는 석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는지, 특히 여성 건강하고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석류 좋아요 이게 아니고 역사 속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대 과학 연구 결과까지 좀 다각적으로 석류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웰빙 바람 불 때 엄청 또 인기였잖아요. 그랬었죠. 한때 정말 선풍적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석류가 왜 여성을 위한 과일이다 이런 명성을 얻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가 뭘까 좀 파헤쳐 보고요. 네네. 또 과학적으로 밝혀진 핵심 성분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석류 먹을 때 이건 좀 조심해야 한다 하는 주의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석류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더라 하는 건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궁금증들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석류를 둘러싼 이야기들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는데 유독 석류 앞에는 여자, 미녀, 젊음 이런 단어들이 자주 붙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심지어 루나 석류처럼 상큼하게 이런 기사 제목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니까요. 이게 다 그냥 나온 말은 아닐 텐데 자료를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을 또 소환합니다. 아, 그 유명한 미녀들 이야기요? 네. 그렇죠. 절세 미인 하면 딱 떠오르는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 이분들이 젊음과 미모를 위해서 석류를 즐겨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어하, 이런 일화들이 약간 석류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더해줬겠네요. 그냥 맛있는 과일 이게 아니라 뭔가 비결 같은 느낌? 그렇죠. 아름다움과 젊음을 지키는 비결의 상징, 약간 이렇게 여겨지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천국의 열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특히 여성의 젊음 유지, 또 갱년기 증상 개선에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좀 구체적인 성분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사람들의 직관이나 경험적인 지혜 같은 게 현대 과학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핵심 성분, 첫 번째로 자료가 딱 꼽는 게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에요. 이게 과일 중에서는 되게 드문 거라고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여성의 생리주기라던가 임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갱년기를 거치면서 분배량이 확 줄어들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시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얼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라던가 갑자기 땀이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이런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석류에 들어있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부족해진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보완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호르몬 자체는 아니고요. 네, 여성 호르몬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호르몬이 붙어야 할 자리, 수용체라고 하죠. 거기에 대신 결합해서 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인 겁니다. 근데 과일에서 이런 성분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거죠. 와, 진짜 신기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인용된 연구가 하나 있어요. 40대에서 60대 갱년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석류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안면홍조나 불면증,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11가지 증상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 11가지나요? 꽤 많은데요? 그렇죠. 꽤 인상적인 결과죠. 다만 이제 이 연구를 누가, 어디서 했는지 그 연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자료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건 좀 그러네요. 그래도 결과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8주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11가지 증상에서 개선이 보였다는 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석류 속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거고요. 물론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개인차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갱년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어쨌든 하나의 희망적인 정보가 될 수는 있겠네요. 식물에서 얻는 성분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니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석류의 잠재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성분으로 엘라그산이라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레직 애시드요. 엘라그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료에서는 이걸 식물성 폴리페놀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그거 아닌가요? 항산화 효과 좋다고 알려진 거요. 뭐 블루베리나 녹차 같은 데 많다고 하는. 정확합니다. 폴리페놀이라는 게 원래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어 물질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라는 걸 제거해주는, 즉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엘라그산은 그 폴리페놀 중에서도 특히나 항산화 능력이 아주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오, 강력하다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세포 손상을 막아주니까 당연히 노화 방지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엘라그산의 항암 효과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엘라그산 연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는 엘라그산이 암세포가 막 자라나는 걸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연구였어요?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연구의 핵심은요, 엘라그산인 정상적인 세포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멀쩡한 세포에는 해를 안 끼치면서 유방암 세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있죠. 아, 전이요. 무서운 거. 네, 맞습니다. 전이 메타스타시스라고 하죠. 그 전이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암 치료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엘라그산이 암세포가 이동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특히 중요한 건 건강한 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딱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와,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그것도 확산을 억제한다고요? 진짜 이상적인 작용인데요. 물론 이게 뭐 바로 치료제로 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당연하죠.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엘라그산이라는 성분 자체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류에 이런 성분까지 들어있다니 저도 자료 보면서 좀 놀랐어요. 네, 정말 놀랍네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현대 과학의 눈으로 석류의 성분과 효능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자료는 전통의학, 특히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석류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과학적인 분석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석류를 어떻게 보고 활용했을까?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일단 석류의 성질을 따뜻하다고 봤고요. 맛은 떨곳이다고 표현했어요. 따뜻하고 떨곳이다. 네. 그런 성질과 맛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효능을 기대했던 건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갈증 해소입니다. 이게 그냥 물 마시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랑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갈증 해소. 그러고 보니 여름철에 석류 음료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 가시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또 다른 효능은 없었나요? 자료에서는 살충 효과하고 장 기능 강화도 언급을 해요. 특히 장 기능 쪽으로는 그 떫은 맛을 내는 타루닌 성분 같은 것들이 장 점막을 좀 수축시켜서 만성적인 설사나 이질을 먹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설사를 먹게 한다고요? 떫은 맛 때문에? 네, 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여자한테 좋다 이런 이미지를 넘어서 전통적으로도 갈증이나 장건강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쓰여왔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항산화 효과나 항염 효과 같은 거랑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석류의 정말 매력적인 효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부터 엘라그산, 그리고 전통적인 지혜까지요. 근데 어떤 음식이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려해야 할 점이 꼭 있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석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서는 석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다하게 섭취하면 폐와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깡치아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나요? 네, 그 기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거겠죠.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거. 네, 폐랑 치아 손상이라 보통 과일 부작용으로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군요. 또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도 언급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위산 과다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위산과다요? 네, 아무래도 석류 특유의 그 신맛이 윗벽을 좀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평소에 속이 좀 자주 쓰리다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빈속에 드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효능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좀 현명하게 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자, 오늘 상큼한 석류 효능과 부작용 이 자료를 통해서 석류의 정말 다채로운 면모를 깊이 있게 한번 탐색해 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이랑 구조가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특히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엘라그산, 이것 덕분에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특히 유방암 세포가 퍼져나가는 거,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했죠. 맞아요. 더불어서 전통적으로도 그냥 맛있는 과일일 뿐 아니라 갈증 해소나 장 건강 개선 같은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그런 역사를 가진 과일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좋은 석류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폐나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고요. 또 위산 과다인 분들은 섭취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효능과 주의점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저는 그게 참 흥미로웠어요. 석류라는 이 과일 하나에 고대 미녀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대과학의 아주 미세한 분자 수준의 연구 결과, 그리고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학의 지혜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식재료들 대부분이 사실은 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나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석류를 좀 새롭게 들여다본 것처럼 여러분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다른 음식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런 다각적인 탐구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글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늘 먹는 김치나 된장에 품고 있는 그 발효의 과학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지역 특산물의 숨겨진 역사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즐거움이나 또 지적인 만족감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